내 맘대로 학교, 글 송원, 그림 허구. 학교 가기 싫어. 어느 일요일 저녁, 만세네 식구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다. 엄마는 과일을 깎았다. 만세 여동생 마니는 엄마 무릎 가까이 찰싹 붙어 앉았다. 엄마랑 마니는 깎은 과일을 입으로 쏙쏙 가져갔다. 그러고는 무엇이 좋은지 호호호 깔깔깔 웃었다. 둘은 손발이 척척 맞았다. 만세는 끌끌 혀를 찼다. 물론 소리 나지 않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깔깔대나? 그러다가 자기 일처럼 걱정이 앞서는 것이었다. 그래, 마음껏 웃어라. 웃는 것도 잠깐이니까.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면 저절로 알게 될 거야. 일요일 저녁엔 나오던 웃음도 쏙 들어간다는 사실을. 만세는 멀뚱멀뚱 텔레비전을 보았다. 하나도 재미없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도 무뚝뚝한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흘끔거렸다. 엄마랑 마니는 계속 즐거운 모양이었다. 호호호 깔깔깔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았다. 그런데 만세랑 아빠는 도무지 즐겁지 않은 저녁이었다. 아빠가 만세를 곁눈질하다가 슬쩍 물었다. 어디 아프니? 만세가 대답했다. 아니, 아픈 건 아니야. 그래? 그런데 왜 그렇게 시무룩하니? 아빠,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 당연하지. 어서 말해봐. 아빠는 솔직한 아들을 좋아한단다. 다른 아빠들도 그럴걸? 내일 월요일이잖아. 나 학교 가기 싫어서 그래. 아빠는 두 눈이 왕방울만해졌다. 왜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가 너무 재미없어. 학교가 뭐 그래? 아빠 어렸을 때는 학교 가기 좋았어? 아빠가 한심을 내쉬었다. 학교 가기 좋을 때도 있었고 싫을 때도 있었지. 만세 마음 아빠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아빠가 말끝을 흐렸다. 만세가 물었다. 하지만 뭐? 만세는 아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 아빠도 고민 있어? 당연하지. 남자답게 솔직하게 고백하마. 아빠는 회사에 다니는 게 너무 싫어. 끔찍할 때도 많아. 그래서 일요일 밤마다 악몽을 꾼단다. 월요일 아침이면 싫어도 끔찍해도 회사에 가야 하니까. 그럼 회사에 안 가면 되잖아. 뭘 모르는 소리. 아빠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회사에 가기 싫다고 하면 대번에 엄마한테 혼날걸? 그뿐이면 말을 안 해. 아빠가 회사에 안 가면 만세랑 마니는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갈지도 몰라. 아니, 학교가 다 뭐야? 우리 네 식구 앉아서 쫄쫄 굶어 죽을지도 몰라. 아빠가 머리를 도리도리 했다. 굶어 죽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만세 너는 어려서 잘 모를 거다. 아무렴. 굶어 죽을 수는 없지. 그래서 아빠는 회사가 끔찍한데도 아침마다 집을 나서는 거란다. 휴. 만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빠가 나지막이 물었다. 만세야, 내일 학교 안 갈 거니? 만세는 바로 대답했다. 아니, 갈 거야. 아빠 때문이라면 안 가도 되는데? 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대번에 엄마한테 혼날 거야. 만희는 오빠를 무시할 거고 아빠는 끔찍한 회사도 다니는데 아들인 내가 어떻게 학교에 안 가. 재미없어도 가야지. 아빠가 만세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재미있게 다니면 되지. 순간 만세 머리에 환하게 불이 켜졌다. 맞아. 재미있게 다니면 되는구나. 그런데 다음 순간 만세 머리에서 불이 깜빡깜빡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를 재밌게 다닐 수 있지? 그 비결이 뭘까? 만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번쩍 비결이 떠오르진 않았다. 에이, 내일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만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하니까. 재미없어도 일단 학교엔 가야 하니까. 개구리 연못. 월요일 아침이 우중충하게 밝았다. 간밤에 비가 왔기 때문이다. 아침까지도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만세는 우산을 쓰고 집을 나섰다. 학교 가는 길이 왠지 낯설었다. 어제까지 못 보던 연못이 앞길을 가로막았다. 만세는 연못가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개구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가만히 들어보니 만세네 학교 교가를 가사만 바꾸어 부르고 있었다. 만세는 두 귀를 쫑긋 세웠다. 한강물은 아이들 마음을 몰라. 북한산도 아이들 마음을 몰라. 그래서 학교에 가기가 너무 싫어. 아이들은 이런 학교를 원하지. 즐거운 학교, 신나는 학교, 내 맘대로 학교. 만세는 기분이 좋아졌다. 개구리들이 부른 노래를 쫑알쫑알 따라 불러보았다. 교가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만세는 랄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학교로 달려갔다.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월요일 아침 방송 조회 시간, 대머리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할 차례였다. 저렇게 재미없는 말씀을 저렇게 쉬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다니. 만세는 대머리 교장 선생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만세는 지루함을 참을 수 없었다. 만세네 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만세네 학년 아이들도 다 그랬다. 아니다, 만세네 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몽땅 따분해서 몸을 베베 꼬았다. 만세는 찢어지는 입을 간신히 오므리며 하품을 삼켰다. 대머리 교장 선생님 말씀을 더 이상 참고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끝나야 교가를 부를 텐데 만세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혼자 교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월요일마다 부르는 교가가 아니었다. 곡조는 비슷한데 가사가 완전히 달랐다. 아침에 개구리 연못에서 배운 재미있는 교가. 반 아이들은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만세가 부르는 노래를 들었다. 만세는 즐겁고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이 하나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조용히 해라! 털보 선생님이 만세를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그 바람에 만세는 노래를 뚝 멈추었다. 교실에서 털보 선생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만세가 노래를 뚝 멈추자 따라 부르던 아이들도 덩달아 노래를 멈추었다. 털보 선생님이 소리쳤다. 송만세, 앞으로 나와라. 만세는 교실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 나갔다. 털보 선생님이 다그쳤다. 방금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냐? 오늘 아침에 새로 배운 노래예요. 오늘 아침에? 어디에서 배웠는데? 개구리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노래하는 거 들었어요. 털보 선생님이 너털 웃음을 날렸다. 만세야, 월요일 아침부터 헛소리하면 못 쓴다. 만세는 헛소리가 아니라며 펄쩍 뛰었다. 털보 선생님이 질문을 바꾸었다. 좋다. 개구리들이 그 노래를 가르쳐준 이유가 뭐라고 하디? 만세는 사실대로 대답했다. 제가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걸 알아차리고는 가르쳐준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니까 학교가 왠지 재밌어질 것 같아요. 만세야, 오늘 아침에 네가 뭘 잘못 먹은 모양이구나. 털보 선생님이 두 눈을 부라리며 몰아붙였다. 한번 따져보자꾸나.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노래를 부르는 게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만세는 역시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니. 선생님이 가르쳐주마. 만세가 크게 잘못한 거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 자, 엎드려 뻗쳐라. 만세가 궁금해서 물었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반 아이들이 따라 불렀잖아요. 아이들이 재밌어 했고요. 그런데도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이들도 잘못했지만 네가 더 잘못했기 때문에 대표로 벌을 주는 거란다. 그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즐겁게 노래를 따라 불렀으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한 일이 아닐까 싶어서요. 네 멋대로 해석하지 마라. 자, 엎드려 뻗쳐. 만세는 털보 선생님을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군소리도 안 보태고 엎드려 뻗쳤다. 대머리 교장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털보 선생님도 말이 안 통한다고 만세는 생각했다. 만세가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을 때 지루하기 짝이 없는 대머리 교장 선생님 말씀이 끝났다. 이어서 아이들은 목청껏 교가를 불러 젖혔다. 만세는 교가를 부르지 않았다.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재미없는 교가는 더 이상 부르고 싶지 않아서였다. 교가 부르기를 끝으로 월요일 아침 조회는 끝났다. 동시에 만세의 벌받기도 끝났다. 만세는 자기 자리로 들어갔다. 곧바로 1교시 공부가 시작되었다.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반 아이들이 우르르 만세를 둘러싸며 물었다. 만세야, 아까 그 노래 누구한테 배웠어? 그 노래 되게 재밌더라.
쉬는 시간이니까 한 번만 더 불러보자. 응? 그래서 만세는 다시 개구리 연못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다. 반 아이들은 신바람이 나서 따라 불렀다. 쉬는 시간이라 털보 선생님도 만세를 또 벌세울 수는 없었다. 월요일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기뻤던 날은 만세에겐 오늘이 처음이었다. 만세는 자기도 모르게 낮게 소리쳤다. 만세! 그때였다. 난데없이 회사에 간 아빠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응원을 보내주는 것 같았다. 이렇게 우리 만세 만세. 자유놀이. 화요일 아침이 밝았다. 만세는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1교시 체육 시간이었다. 만세네 반 아이들은 우르르 운동장으로 뛰어갔다. 호떡처럼 따끈따끈한 햇살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햇살들이 퐁퐁 뜀뛰기를 하듯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다. 마침 오늘 체육 수업도 뜀틀 넘기. 운동장에 3단 뜀틀이 2개 놓여 있었다. 아이들은 운동장을 3바퀴 돌고 맨손 체조를 했다. 재미없었다. 그런 다음 2줄로 길게 늘어섰다. 처음부터 기대감은 없었다. 털보 선생님이 딱 한 차례 뜀틀 넘기 시범을 보여주었다. 덩치 큰 선생님이 뜀틀을 넘는 게 신기했던지 아이들 몇 명이 탄성을 내질렀다. 하지만 만세는 재미가 없어 입을 꾹 다물었다. 만세네 반 아이들은 2줄로 길게 늘어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뜀틀을 넘은 아이는 되돌아와서 줄 맨 끝에 붙어 다시 제 차례를 기다렸다. 아이들은 30명인데 준비한 뜀틀은 달랑 2개. 뜀틀 한 번 넘기 위해 친구들이 14차례나 뜀틀 넘는 걸 구경해야 하다니. 뜀틀 넘기도 재미없었지만 길게 늘어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건 더욱 재미없었다. 만세네 반 아이들은 쭈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시작했다. 흙장난 하지 말라고. 흙장난하면 혼난다고. 털보 선생님이 틈틈이 엄포를 놓았다. 그래도 아이들은 요리조리 털보 선생님 눈을 피해가며 흙장난을 했다. 체육시간 동안 왜 줄곧 뜀틀만 넘어야 하는지 만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더욱 따분하고 지루했다. 흙장난도 흥미가 떨어졌는지 아이들이 하나둘 만세 둘레로 모여들었다. 아이들이 한마디씩 내뱉었다. 야, 뜀틀 저거 짱 재미없다. 만세야, 뭐 재밌는 일 없냐? 그래 맞아. 만세는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도 몰라. 그래서 만세는 뚜벅뚜벅 털보 선생님 앞으로 다가갔다. 반 아이들이 만세를 뒤따라갔다. 만세가 털보 선생님한테 따졌다. 뜀틀 넘기 그만해요. 아이들이 재미없다고 투덜거리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몽땅 풀이 죽어 있잖아요. 털보 선생님이 만세에게 물었다. 뜀틀 넘기 시간에 뜀틀을 안 넘으면 도대체 뭘 넘는단 말이냐? 뜀틀을 갖고 더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말이냐?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선생님은 저기 그늘에 앉아 구경하세요. 그게 뜀틀 넘기 지켜보는 것보다 한결 재밌을 거예요. 만세와 아이들은 털보 선생님을 느티나무 아래로 밀어붙였다. 웬일인지 털보 선생님은 고분고분 느티나무 아래로 밀려갔다. 그곳엔 긴 붙박이 나무의자가 있었다. 털보 선생님은 나무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쉬었다. 만세와 아이들은 3단 뜀틀을 후다닥 3조각으로 나누었다.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만든 뜀틀이라 쉽게 분리되었다. 아이들 한 무리는 뜀틀 한 조각을 가지고 운동장 저쪽으로 몰려갔다. 뜀틀 조각 안으로 한 아이가 들어갔다. 뜀틀 조각 앞쪽에 2명, 뒤쪽에 2명이 따라붙었다. 뜀틀 조각은 기차 몸통이 되어 5 아이들을 싣고 칙칙폭폭 여행을 떠났다. 이따금 뿌앙 기적 소리를 울리며 또 한 무리의 아이들은 뜀틀 한 조각을 가지고 모래밭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뜀틀 조각을 내려놓았다. 뜀틀 조각은 그대로 멋진 성벽이 되었다. 아이들은 뜀틀 조각 둘레에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다. 모래만 가지고 쌓을 때보다 훨씬 높고 근사한 모래성이 생겼다. 그래서 아이들은 즐거웠다. 또 한 무리의 아이들은 남은 뜀틀 조각으로 남생이 놀이를 시작했다. 뜀틀 맨 위조각 속으로 한 아이가 무릎을 꿇고 들어갔다. 그러고는 남생이처럼 느릿느릿 기어가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은 남생이 앞에서 손뼉을 치면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즐거운 생활 시간에 배운 노래였다. 땀생아 놀아라 촐레촐레가 잘 논다. 그때였다. 운동장 한쪽에서 또 한 무리의 아이들이 소리쳤다. 우와 되게 재밌겠다. 우리도 한판 놀아보자. 또 하나의 띠임틀은 순식간에 세 조각으로 나뉘었다. 아이들은 칙칙폭폭 기차놀이를 하는 모둠, 모래성을 쌓는 모둠, 남생이 놀이하는 모둠으로 헤쳐 모였다. 재미없던 띠임틀 운동이 즐겁고 신나는 자유놀이로 바뀌었다. 만세는 가만히 생각했다. 개구리 연못에서 배운 노래 가사처럼 즐거운 학교, 신나는 학교, 내 맘대로 학교는 바로 이런 학교가 아닐까 하고 아이들은 한 가지 놀이만 하지 않았다. 놀이에 빠져든 지 5분쯤 지났을까? 칙칙폭폭 기차놀이 하던 아이들이 슬금슬금 모래밭으로 모여들었다. 모래성을 쌓던 아이들이 물었다. 너희들 여기 왜 왔어? 모래성 쌓기 하고 싶어서. 그럼 우리는 뭐 하라고? 남생이 놀이 하는 건 어때? 그럼 남생이 놀이 하는 애들은 뭐 해? 칙칙폭폭 기차놀이 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거 아주 훌륭한 작전이다. 모래성 쌓던 아이들은 남생이 놀이를 하는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그 사이에 칙칙폭폭 기차놀이 하던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다. 당연히 남생이 놀이 하던 아이들은 칙칙폭폭 기차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만세는 기분이 뿌듯했다. 털보 선생님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만세는 또박또박 털보 선생님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털보 선생님 옆자리에 작은 엉덩이를 살짝 내려놓았다. 털보 선생님이 먼저 말했다. 아이들이 참 재밌게 노는구나. 만세가 물었다. 선생님, 아이들이 재밌게 노니까 보기 좋죠. 그러게 말이다. 두 줄로 길게 늘어서서 뜀틀 넘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보기 좋구나.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잖아. 다 같이 어울려 놀고 있으니까 말이야. 만세 너는 상상력이 참 뛰어나구나. 제 상상력이 아니라요. 개구리 연못에서 배운 걸 실험해 본 거예요. 즐거운 학교, 신나는 학교, 내 맘대로 학교가 좋은 학교래요. 선생님은 아직도 개구리 연못을 안 믿으세요? 그런 어려운 말 자꾸 하지 마라. 애들이 즐겁게 놀고 있으면 됐지 뭐. 털보 선생님이 허허허 웃었다. 만세도 헤헤헤 웃었다. 새로운 반주. 수요일 아침이 밝았다. 창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비가 내려도 학교 가는 게 즐거웠다. 만세는 우산을 쓰고 집을 나섰다. 개구리 연못을 지나는데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렸다. 많이 듣고 불러본 노래라 귀에 익었다.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동요였다. 그 동요를 모르는 아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빠는 만세를 위해 아직까지 크레파스를 선물한 적은 없었다. 불쌍한 만세네 아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노래 가사는 똑같은데 반주가 달랐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 이랬다.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빡 다정하진 모습으로 빡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빡 사가지고 오셨어요. 빡! 만세가 노래하는 개구리에게 물었다. 무슨 노래를 그렇게 불러? 노래하던 개구리가 대답했다. 재밌으니까 이렇게 부르지. 넌 재미없어? 만세가 다시 물었다. 내 말은 노래는 들어줄만 한데 뒤에 나오는 빡! 하는 소리가 뭐냐는 거야. 개구리가 하하하 웃으며 설명해 주었다. 아, 그 소리. 그것은 바로 이 노래의 핵심이지. 우리가 새롭게 개발한 반주 소리거든. 피아노, 실로폰, 리코더 반주보다 훨씬 간단하고 재미있는 소리야. 악기가 없어도 신나는 반주가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개발한 거야. 오늘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한번 해봐. 만세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자세히 가르쳐줘. 당근이지, 깨굴. 개구리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끝날 때마다 교과서로 각자 자기의 이마를 때리는 거야. 빡! 하고 소리가 나도록 아주 힘차게 말이야. 그러면서 합창을 하면 노래가 아주 즐겁고 우렁차고 정말 재밌어. 개구리 연못에서는 가끔 이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러. 피아노 반주도 필요 없고 리코더를 불지 않아도 상관없고
실로폰이나 트라이앵글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네? 각자 자기 교과서만 있으면 끝난다는 거잖아. 응? 바로 그거야. 이것처럼 신나고 쉬운 반주법은 세상에 없어. 아, 좋아. 오늘 당장 음악 시간에 해봐야겠다. 고마워, 개굴. 만세는 엉덩이를 실룩이며 학교로 뛰어갔다. 뛰어가는 만세 등 뒤에 대고 개구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즐거운 학교, 신나는 학교, 내 맘대로 학교를 위하여! 드디어 2교시 음악 시간이 돌아왔다. 물론 만세는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털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었다. 학교 오는 길에 개구리 연못에서 재미있는 반주법을 배웠다고. 그러니까 만세네 반에서도 한번 해보자고. 털보 선생님이 다짐을 놓았다. 만약 재미없으면 어떡할 테냐? 제가 책임질게요. 아침에 개구리들이 새로 반주법에 맞춰 노래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신나는 합창이었어요. 좋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노래를 부르기 전에 털보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오늘 아침에 만세가 개구리 연못에서 재미있는 반주법을 배워왔다는구나. 만세 설명 잘 듣고 우리도 즐겁게 불러보자. 만세는 교실 앞으로 나갔다. 노래 제목이 아빠와 크레파스라고 일러주고는 아침에 개구리 연못에서 배운 반주법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만세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연하지. 만세랑 하는 놀이는 뭐든지 재밌어. 만세를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 송만세! 만세! 아이들은 한순간에 한마음이 되었다. 이윽고 아빠와 크레파스를 부르기 시작했다. 만세네 반 아이들 30명은 손에 교과서를 들었다. 그러고는 목청을 드높여 노래를 부르면서 씩씩하게 반주를 맞추었다.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뻑! 곱하기 30번 다정하신 모습으로 뻑! 곱하기 30번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뻑! 곱하기 30번 사가지고 오셨어요. 뻑뻑! 곱하기 30번 만세네 반 아이들은 30명이 한꺼번에 교과서로 이맞히기 반주법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자 교실이 워리렁 출렁 먼 바다로 떠나는 것 같았다. 아니, 교실 천장이 훌렁훌렁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그토록 즐겁고 웅장한 음악 수업은 처음이었다. 합창 소리가 어찌나 웅장하게 메아리 치던지 옆반 선생님이 수업을 멈추고 후다닥 복도로 튀어나왔다. 만세네 반에서 전쟁이라도 터졌나 싶었던 모양이다. 옆반 선생님이 복도 유리창에 바짝 눈을 갖다 붙이고는 만세네 반을 말똥말똥 들여다보았다. 만세네 반 아이들 30명이 교과서로 이맞히기 반주법에 맞추어 아빠와 크레파스를 합창하고 있었다. 어찌나 즐겁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지 그런 기막힌 장면은 본 적이 없을 지경이었다. 옆반 선생님은 놀라 입이 쩍 벌어졌다. 아니, 입만 벌어진 게 아니었다. 털보 선생님과 눈길이 마주치자 자기도 모르게 뽕! 하고 방귀를 뀌었다. 그러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걸 보고 털보 선생님은 기분이 상했다. 옆반 선생님이 만세네 반 음악 수업을 비웃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털보 선생님은 아빠와 크레파스 노래를 멈추게 한 뒤 복도로 나갔다. 털보 선생님이 옆반 선생님한테 따져 물었다. 왜요? 우리 반 아이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옆반 선생님 입이 뾰로통하게 튀어나왔다. 그게 아니라요. 하도 시끄러워서 나와봤어요. 저는 단체로 싸움이 벌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합창 수업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털보 선생님이 허허허 웃었다. 합창 수업을 이상하게 하다니요? 어찌 그런 섭섭한 말을? 옆반 선생님이 발끈했다. 아니, 그럼 저렇게 노래하는 게 정상이란 거예요? 아이들이 신성한 교과서로 이마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선생님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털보 선생님이 점잖게 옆반 선생님을 나무랬다. 뭘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반에 만세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애가 오늘 아침 개구리 연못에서 새롭게 배워온 반주법이에요. 선생님 반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웅장한 오케스트라 반주는 저리 가라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지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꼭 격식에 맞추어 불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옆반 선생님이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교과서로 이마치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정말 재밌어요? 그럼요. 반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 말을 믿게 될 거예요. 아니, 이 나이에 헛소리를 하겠어요? 네? 옆반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교실로 돌아갔다. 털보 선생님은 흐뭇한 표정을 하고 교실로 돌아왔다. 잠시 뒤 옆반에서 교과서로 이마치기 반주법에 맞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동료 아빠와 크레파스였다. 만세네반 아이들은 옆반에서 전쟁이라도 터진 줄 알았다. 세상에, 그렇게 웅장한 오케스트라 반주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만세네반 아이들은 공부를 멈추고 옆반에서 들려오는 합창과 반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듣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둥실둥실 떠오르는 진짜 기분 좋은 소리였다. 그때 만세네 옆반의 옆반 선생님이 복도로 튀어나왔다. 아니, 그 반은 선생님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복도로 튀어나왔다. 만세네 옆반의 옆반 선생님과 아이들은 노래 부르는 옆반 교실을 들여다보곤 입이 쩍 벌어졌다. 그리고 잠시 뒤 만세네 옆반의 옆반 교실에서도 교과서로 이마치기 반주법에 맞춘 노랫소리가 우렁차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뜻밖의 손님. 목요일이었다. 만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아직 학교가 충분하게 즐거운 학교, 신나는 학교, 내 맘대로 학교가 된 것은 않았으나 발걸음은 가벼웠다. 저번 주까진 당연히 무거웠지만 3교시 국어 읽기 시간이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동화를 읽고 뒷이야기를 상상해보는 시간이었다. 털보 선생님이 먼저 감정을 실어 한 문장을 읽으면 반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따라 읽었다. 만세네반 가득히 책 읽는 소리가 또랑또랑 울려 퍼졌다. 이윽고 교과서 읽기를 마쳤을 때 만세가 물었다. 선생님, 교과서에 실려있는 동화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털보 선생님의 두 눈이 왕눈이 개구리처럼 뿔룩 튀어나왔다. 또 만세로구나. 선생님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진짜 재미없어서 하는 말이니? 만세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네, 이야기가 너무 빤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좋다. 다른 애들에게도 물어보자. 털보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물었다. 얘들아, 너희들도 교과서에 실려있는 동화가 재미없니? 아이들이 목청을 높여 대답했다. 네, 진짜 재미없어요. 만세 말이 100번 옳아요. 만세가 차분하게 말했다. 재미없는 동화를 읽고 뒷이야기를 상상하는 거 정말 따분해요. 털보 선생님 이마에 송알송알 땀방울이 돋았다. 손바닥으로 땀을 닦으며 털보 선생님은 혼잣말을 했다. 큰일이로다. 대관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바로 그때였다. 만세네 교실 앞문을 똑똑 두드리는 송기척 소리가 들렸다. 털보 선생님과 아이들의 눈동자가 우르르 교실 앞문으로 내달렸다. 드르륵 앞문이 자동문처럼 열렸다. 처음 보는 아저씨가 교실 안으로 사뿐히 들어섰다. 참 이상스러운 아저씨였다. 두 눈은 개구리처럼 뿔룩 튀어나오고 두 팔과 두 다리는 몹시 가늘었다. 배는 동글 납작한 사다리꼴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입술은 양쪽으로 쭉 찢어졌으며 몹시도 컸다. 게다가 아저씨는 제비꼬리같이 생긴 윗옷을 입고 있었는데 꼭 개구리와 제비를 합쳐놓은 것 같았다. 역시 털보 선생님은 아이들보다 눈치가 빨랐다. 저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는지요? 털보 선생님이 묻자 이상한 아저씨가 헛기침을 한 뒤 말했다. 실례라면 제가 했습지요만 사실을 말하자면 만세를 찾아왔습죠. 아니, 만세네반 아이들을 찾아왔습죠. 아니, 재미없는 동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도울 수 있을까 싶어 찾아왔습죠. 혹시 개구리 연못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아, 만세가 말한 그 개구리 연못 말입니까? 네, 그 개구리 연못 말입죠. 가보지는 못했으나 만세에게 여러 번 듣긴 했습니다. 그 개구리 연못에서 찾아오신 겁니까? 그렇답니다. 대관전 나를, 아니 따분한 동화 수업을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만세네 반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죠. 선생님, 제가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 한 자락 들려줘도 괜찮겠습죠? 네, 재밌다면 얼마든지. 감사, 또 감사. 그럼 선생님은 자리에 앉아 쉬도록 하십시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만세네 반 아이들은 우와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개구리 아저씨를 환영하는 소리였다. 개구리 아저씨가 찬찬히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다. 개구리 아저씨가 입을 열었다. 빨갛고 기다란 주머니에 노란색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것은 무엇인고? 만세가 바로 대답했다. 고추요. 빨간 고추 안에 노란 씨가 가득 들어있잖아요. 개구리 아저씨가 칭찬했다. 오호, 만세의 추리력이 대단하구나. 자, 받아라, 상이다. 개구리 아저씨는 만세에게 왕사탕을 주었다. 아이들은 부러운 눈길로 만세를 바라보았다. 개구리 아저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자, 하나 더. 아침에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한낮엔 두 발로 또복또복 걸어다니고 저녁엔 세 발로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게 있느니라. 이것은 대체 무엇인고? 만세 짝꿍 보라가 대답했다. 그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렸을 때는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커서는 두 발로 또박또박 걸어다니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고 뒤뚱뒤뚱 세 발로 다니니까요. 제 말이 맞죠? 어떻게 알았지? 쉽게 알았죠. 수수께끼 노래를 좋아하는 제겐 아주 쉬운 문제거든요. 오, 기특한 아이로고. 자, 만세네 반 아이들은 들어라. 생각하는 힘, 상상하는 힘을 키워 멋진 아이들이 되어라. 아참, 너희에게도 상을 주마. 받아라. 개구리 아저씨는 보라에게도 왕사탕을 상으로 주었다. 이제 나를 잘 보아라. 무엇을 닮았는고?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왕눈이 개구리요. 오, 모두 눈썰미가 살아있구나. 좋은 일이다. 눈이 밝은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이지. 이제 잘 들어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겪은 이야기란다. 들어본 아이도 있을지 모르겠구나. 개구리 왕자 이야기 말이다. 개구리 아저씨가 개구리 왕자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만세네 반 아이들은 연못 속으로 뛰어드는 개구리처럼 퐁당퐁당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두 귀는 쫑긋쫑긋, 두 눈은 반짝반짝 하면서 먼 옛날 어떤 왕이 살았더란다. 왕에게는 공주가 셋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예뻤지. 그 가운데 막내 공주가 가장 아리따웠지. 햇살을 받고 반짝이는 아침 이슬도 막내 공주 앞에서는 빛을 잃을 지경이었지. 왕이 사는 궁궐 근처엔 울창한 숲이 있었지. 숲 한가운데에는 천년 묵은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길게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는 버드나무 아래에 깊은 연못이 있었단다. 연못 속에는 당연히 개구리가 살고 있었지. 해가 몹시 뜨겁던 날 막내 공주는 숲으로 바람을 쐬러 갔단다. 공주는 천년 묵은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 하염없이 연못을 바라보았지. 그러다가 몹시 따분해졌지. 공주에겐 황금으로 된 구슬이 있었단다. 해서 만지작거리던 황금 구슬을 공중으로 휙 던졌다가 손바닥으로 받곤 했지. 아주 재미있었지. 그러다가 연못 속에 황금 구슬을 퐁당 빠뜨리고 말았단다. 아이고 큰일이 났네. 공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공주 체면에 연못 속으로 풍덩 뛰어들 수는 없었지. 공주는 요리조리 연못 속을 들여다보았단다. 황금 구슬은 보이지 않았지. 연못이 꽤 깊었기 때문에 보일 리 없었지. 공주는 연못가에 철퍼덕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단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지. 울고 또 울다가 공주는 지치고 말았소.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단다. 무슨 일인가요? 공주님이 우는 까닭을 알 수 있을까요? 공주님 울음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도 아프답니다. 공주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펴보니 연못가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겠지. 두 눈은 불룩 튀어나오고 큰 입은 옆으로 쭉 찢어진 게 아주 못생긴 개구리였지. 슬픔에 잠겨있는 공주에게 말을 붙여준 건 그나마 개구리뿐이었지. 실망한 공주가 대답했단다. 내가 아끼는 황금 구슬을 연못에 빠뜨렸어. 그래서 우는 거야.
못생긴 개구리가 말했단다. 공주님, 울지 마세요. 제가 연못 속으로 들어가 황금구슬을 가져다 드릴게요. 고맙구나. 그런데 공주님, 제가 황금구슬을 가져다 드리면 어떤 선물을 주실 건가요? 저는 공주님 선물을 받고 싶답니다. 공주가 얼른 대답했지. 못생긴 개구리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게. 나에겐 금과 은으로 된 귀한 보석이 있고 예쁜 비단 옷도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진주 목걸이도 있지. 내게는 없는 것이 없단다. 너는 뭘 원하느냐? 개구리가 대답했지. 못생긴 개구리에게는 금과 은으로 만든 보석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답니다. 예쁜 비단 옷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답니다. 게다가 눈부신 진주 목걸이는 공주님에게나 딱 어울리는 물건이지요. 공주가 물었단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선물이 무엇이냐? 저는 공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답니다. 공주님과 나란히 식탁에 앉아서 공주님이 사용하는 예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공주님이 사용하는 예쁜 컵으로 물을 마시기를 원한답니다. 그것뿐이냐? 아닙니다. 밤에는 푹신푹신한 공주님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싶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약속해 주신다면 지금 당장 연못 속으로 들어가 공주님의 황금구슬을 가져오겠습니다. 오, 나의 황금구슬만 가져다 준다면 내가 무슨 약속인들 못하겠느냐. 다 약속하마. 하지만 공주의 속마음은 달랐지. 마음속으론 이렇게 생각했거든. 개구리야, 너는 참 어리석구나. 너는 연못 속에 사는 못생긴 개구리고 나는 왕궁에 사는 공주인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호호. 하지만 개구리는 공주의 말을 믿었지. 그래서 깊고 깊은 연못 속으로 내려갔단다. 연못 속이야 개구리에겐 손바닥 아니지. 개구리는 황금구슬을 찾아 입으로 덥석 물었단다. 그러고는 연못 위로 솟구쳐 올라와 땅에 뱉어 놓았지. 황금구슬은 또르르 공주 앞으로 굴러갔지. 오, 나의 황금구슬. 공주는 황금구슬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단다. 그러고는 못생긴 개구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왕궁으로 휑 하니 사라져버렸지. 개구리는 공주만큼 빨리 달릴 수가 없었지. 그래서 이렇게 소리쳤단다. 공주님, 저를 데려가세요. 약속 지키셔야죠. 하지만 공주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았지. 개구리는 공주가 사라진 것을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단다. 천연목은 버드나무가 불쌍하다듯 개구리를 내려다보았지. 저녁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지. 개구리 아저씨는 거기서 이야기를 멈추었다. 만세네 반 아이들은 아쉬운 듯 개구리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개구리 아저씨가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 개구리가 바로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란다. 개구리 아저씨가 나지막히 덧붙였다. 그 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개구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부터 너희들 마음껏 상상해보기 바란다. 상상하는 힘이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게 아무쪼록 좋은 결말이 있기를 바라노라. 만세짝꿍 보라가 말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주세요. 네? 나는 하루에 하나밖에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단다.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아쉬워할 거 없단다. 왜요? 왜냐면 말이지.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난 그런 내일을 믿는단다. 자, 그럼 안녕. 개구리 아저씨는 꾸벅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휑 하니 교실 밖으로 사라졌다. 그때 3교시 끝나는 종소리가 딩동댕 울려 퍼졌다. 숲속 나라.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만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어제 개구리 아저씨가 남기고 간 말 때문에 마음이 설레었다.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다. 4교시 슬기로운 생활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털보 선생님이 교탁 위에 붉은색 화분을 하나 올려놓았다. 화분 속에 씨앗 심는 시범을 보인 뒤 자세한 설명을 보탰다. 어려울 것 없지. 화분 속에 흙을 약간 파헤쳐서 그 안에 씨앗을 넣고 흙으로 살짝 덮으면 된단다. 자,
지금부터 모둠별로 씨앗을 심겠다. 씨앗을 다 심은 모둠은 화분을 창가에 갖다 놓아라. 모둠별로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1모둠은 나팔꽃 씨앗을 심었다. 2모둠은 강낭콩 씨앗을 심었다. 3모둠은 봉숭아 씨앗을 심었다. 4모둠, 5모둠, 6모둠은 각각 오이, 조롱박, 수세미 씨앗을 심었다. 창가에 6개의 화분이 놓였다. 털보 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화분에 물을 주면 된단다. 물을 먹은 씨앗이 따뜻한 햇볕을 쪼이면 머지않아 싹이 틀 것이다. 털보 선생님이 물뿌리개를 건네주며 말했다. 만세야, 화분에 물을 줘. 만세는 6개의 화분에 골고루 물을 주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바로 그때였다. 잭과 콩나무란 동화에서처럼 화분에서 꿈틀꿈틀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싹이 트자마자 나팔꽃, 강낭콩, 봉숭아, 오이, 조롱박, 수세미가 쑥쑥 자라났다. 만세네 교실은 순식간에 식물들로 뒤덮였다. 반 아이들은 식물 덤불을 헤치고 밖으로 뛰쳐나갈 참이었다. 그때 막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아이들을 털보 선생님이 가로막았다. 멈춰라! 공부하다 말고 어딜 간단 말이냐!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아우성을 쳐댔다. 선생님은 안 보이세요? 덤불 밖에서 우리들을 손짓하며 부르잖아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럼 선생님은 교실을 지키고 계세요.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털보 선생님은 아이들을 붙잡을 수 없었다. 워낙 순식간에 덤불 밖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결국 털보 선생님만 교실에 덩그러니 남았다. 아이들이 뛰쳐나간 교실 밖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아이들이 놀기 좋은 아늑한 숲속, 만세네 반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와, 우리 숲속으로 놀러가자. 만세가 먼저 숲속으로 폴짝 뛰어들었다. 만세 짝꿍, 보라가 뒤따르며 소리쳤다. 그래, 숲속으로 놀러가자. 만세 친구 민국이가 잽싸게 따라붙었다. 민국이는 만세네 반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놀기 좋아하는 아이였다. 민국이가 말했다. 야, 우리 곰 잡으러 가자. 놀이하면서 가자. 만세, 보라, 민국이는 앞장서서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아이들은 만세, 보라, 민국이 뒤를 졸졸 따라갔다. 만세가 맨 앞에서 소리쳤다. 곰 잡으러 가자. 보라가 만세 뒤에서 소리쳤다. 곰 잡으러 가자. 곰을 잡고 너구리도 잡고. 보라 다음에 민국이가 소리쳤다. 곰 잡으러 가자. 곰을 잡고 너구리도 잡고 토끼도 잡고. 만세, 보라, 민국이는 숲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다시 만세 차례가 되었다. 곰 잡으러 가자. 곰을 잡고 너구리도 잡고 토끼도 잡고 오소리도 잡고. 다시 보라 차례가 되었다. 곰 잡으러 가자. 곰을 잡고 너구리도 잡고 토끼도 잡고 오소리도 잡고 다람쥐도 잡고. 민국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팔을 불 듯 목청을 한껏 드높였다. 곰 잡으러 가자. 곰을 잡고 너구리도 잡고 토끼도 잡고 오소리도 잡고 다람쥐도 잡고 코끼리도 잡고. 그때였다. 숲속에 곰, 너구리, 토끼, 오소리, 다람쥐, 코끼리가 차례차례 나타났다. 그것을 보고 만세, 보라, 민국이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다. 만세가 먼저 소리쳤다. 야, 내가 부른 곰이 나타났다. 오소리도 나타났다. 보라도 덩달아 소리쳤다. 야, 내가 부른 너구리가 나타났다. 다람쥐가 나타났어. 이번엔 민국이가 소리쳤다. 내가 이름을 불러준 토끼랑 코끼리도 나타났다. 그러자 곰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만세야, 놀자. 곰 옆에 있던 너구리가 소리쳤다. 만세랑 놀자. 만세랑 놀고 보라랑 놀고. 너구리 옆에 있던 토끼가 잽싸게 목청을 드높였다. 만세랑 놀자. 만세랑 놀고 보라랑 놀고 민국이랑 놀고. 이번엔 만세가 큰 소리로 외쳤다. 곰은 내 친구, 오소리도 내 친구. 그러자 곰과 오소리가 잽싸게 만세 뒤에 따라붙었다. 보라가 쿡쿡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너구리는 내 친구, 다람쥐도 내 친구. 그러자 보라 뒤에 너구리와 다람쥐가 냉큼 따라붙었다. 이제 민국이 차례였다. 민국이는 토끼와 코끼리를 소리쳐 불렀다. 그러자 민국이 뒤에 토끼와 코끼리가 따라붙었다. 숲속 동물들과 만세, 보라, 민국이는 모두 친구가 되었다.
고미 대표로 만세 보라 민국이에게 말했다. 우리 숲속에 온 것을 환영해. 서산으로 해가 떨어질 때까지, 동산에서 달이 솟아오를 때까지 모두 함께 신나게 놀아보자. 만세 보라 민국이는 손뼉을 치며 폴짝폴짝 뛰었다. 좋아 좋아, 신나게 한판 놀아보자. 아무도 우리를 못 말릴 거야. 두 판 세 판 놀아보자. 야호! 우리가 이 숲속의 주인이다. 만세! 만세 보라 민국이와 숲속 동물 친구들은 말할 수 없이 즐거웠다. 만세 보라 민국이는 숲속에서 오래오래 놀고 싶었다. 만세 보라 민국이를 뒤따라간 아이들도 숲속 동물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어울려 놀고 있을 때 멀리 숲 밖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만세네 반 아이들은 놀이를 멈추고 쫑긋 귀를 세웠다. 아, 그 소리는 슬기로운 생활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종소리였다. 아이들의 숲속 놀이도 끝났다는 걸 말해주는 구슬픈 학교 종소리였다. 만세가 말했다. 얘들아, 종이 울렸어. 한 수 없다. 다음에 다시 와서 놀자. 보라가 말했다. 야, 4교시 끝났다. 신나는 점심시간이다. 만세네 반 아이들은 차례차례 숲속에서 나왔다. 숲 밖은 바로 만세네 교실이었다. 털보 선생님은 두 눈을 반짝이며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교실 창가에는 화분 6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이 화분 속 흙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있었다. 만세네 반 아이들은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 만세의 기도. 토요일 오후, 주말에도 일한 아빠는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만세네 엄마가 애교를 부리며 반겼지만 아빠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만세 동생 만이가 와, 아빠 왔다 하며 아빠 팔뚝에 매달렸다. 그래도 아빠는 그저 쓴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아빠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만세를 보았다. 아니 세상에, 만세 얼굴이 환하게 꽃이 피어 있었다. 아빠는 고개를 갸웃갸웃했다. 지난주에 보던 만세 얼굴이 아니네. 만세 얼굴이 좋아 보이는 까닭은 뭘까? 참 이상한 일이네. 아빠는 흐흐 웃으며 무릎을 탁 쳤다. 그럼 그렇지.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그런 거야. 내일은 일요일 저녁이 되면 만세 얼굴이 다시 구겨지겠지. 내가 회사에 다니느라 힘든 것처럼 만세도 학교에 다니느라 무척 힘들었을 테니까. 흐흐흐. 아빠는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이어 텔레비전도 보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리고 9시 뉴스가 끝나자 어슬렁어슬렁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빠는 피곤해 지친 곰처럼 쿨쿨 잠에 빠져들었다. 일요일 낮에도 아빠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잠만 퍼잤다. 아침 겸 점심을 겨우 먹었을 뿐이다. 이윽고 일요일 저녁이 되었다. 아빠는 깜짝 놀랐다. 꽃이 핀 만세 얼굴이 도무지 시들지를 않고 있었다. 아빠가 만세를 가까이 불렀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물었다. 만세야, 오늘이 일요일 저녁이란 걸 깜빡했니? 만세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내일이 학교 가는 월요일이란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네 얼굴이 어찌 환하게 꽃이 피어 있을까? 그렇게 묻는 아빠 마음 난 알아. 진짜니? 내일 회사에 갈 일이 끔찍해서 지금 괴로운 거잖아. 내 말이 틀렸어, 아빠? 어휴, 귀신이 따로 없구나. 만세가 아빠 어깨를 다독다독 해주었다. 아빠, 힘을 내. 아빠는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었다. 회사에 다니는 게 여전히 힘들고 재미없고 끔찍한데 어떻게 힘을 내니? 어제는 오늘 같고 오늘은 내일 같을 게 뻔해. 만세야, 아빠야 너무 힘들어. 만세가 휴 한숨을 내쉬었다. 어른들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몰라. 재미있게 회사에 다니면 되잖아. 우리 만세가 말을 너무 쉽게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며 만세가 살짝 기뜸을 해주었다. 내일 아침 회사 근처에 있는 개구리 연못에 가봐. 개구리가 뭔가 신호를 보내올 거야. 바로 그 순간 아빠에게 새로운 상상력이 솟구칠 거야. 틀림없어.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니까. 아빠도 이제 즐거운 회사, 신나는 회사, 내 맘대로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거야. 힘내, 아빠. 만세는 아빠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올 거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아빠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만세야,
어른들의 세계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 개구리 연못뿐 아니라 용이 사는 연못이라도 가보고 싶어. 하지만 아빠는 갈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말이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란다. 그래도 아빠, 제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게 쉽지가 않아. 만세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지 꽤 오래되었거든. 그래도 아빠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마워. 내일은 또 어떻게 되겠지. 아빠도 힘을 내보도록 할게. 만세에게는 찬란한 밤이었으나 아빠에게는 우울한 일요일 밤이었다. 그래,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아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할 것 같았다. 식구들을 잘 보살피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아빠는 재미있게 회사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밤이 깊었다. 만세도 잠자리에 누웠다. 여전히 만세 얼굴엔 환하게 꽃이 피어 있었다. 만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내일 아침에 아빠가 용의 연못이라도 발견하게 되기를. 그런 만세의 마음도 굴뚝 같았다.